아까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제 경험이 아니고 제 친구 경험인데요. 제 친구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근데 그 연애 이후에 트라우마를 겪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절이었는데 영어 학원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굉장히 끌렸대요. 외모적으로도 좀 끌렸고 굉장히 매너도 좋고 함께 있으면 너무 재밌고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진짜 너 같은 사람 처음 만났어 내가. 너를 만나려고 이렇게 많은 이별을 겪었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뭔가 좀 운명의 사람을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취업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능숙한 사회생활을 보면서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이 됐고 나한테 새로운 신문물을 직장생활의 문물, 서울 생활을 알려주는 사람. 서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신사동 가로수길 이런 데서 데이트를 하면서 뭔가 뽕에 취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연애가 시작되면서부터 실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나이를 속였다는 거죠. 뭐 한 살 정도? 동갑내기 친구라고 속였는데 알고 보니까 3살 연상. 3살은 진짜 크다. 3살 연상. 그래도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죠. 근데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어느 단계가 되니까 연락하는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연애하는 사이면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순간 취업한 직장에 대해서 은근슬쩍 깎아내리는 그런 이야기를 요즘 사회초년생들은 연봉이 그 정도인가?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왜 그런 친구들 만나냐? 친구들에 대한 비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친구들을 만나는 거를 못하게끔 통제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이 왔다는 거죠. 거기서 좀 알아차리고 그만뒀어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다? 사랑이고 사랑해서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묘하게 통제당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이 굉장히 가슴 두근거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는. 통제당하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느 정도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피학과 과학은 뭐 함께 간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친구는 사회초년생에 자기가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채워지지 않는 자존감, 자기 의심 같은 것들을 품었던 부분들이 거기서 이제 오히려 이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애라는 건 이렇게 원래 힘든 거야. 그래, 사랑이라는 건 원래 어려운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고 있다가 또 하나의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죠. 뭘까요? 나 사실은 미국으로 떠나. 그리고 그녀는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그 친구 정신 못 차리고 그래도 나한테 털어놨잖아. 진실을 말했잖아. 이러고 있는 거야. 6개월에 한 번씩 미국 갈 수 있지 않을까? 고통스러웠겠네요. 고통스럽고 한동안은 국제전화로 막 울며불며 전화를 하던 그 친구는 결국 나중에는 이별당하고 한동안은 연애를 할 때 정말 그 충격이 어떻게 왔냐고 하면은 다음 연애를 할 때는 그때도 고통스러운 연애를 자꾸 만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계속 데미지가 계속 있었네요. 고통스러운 연애를 자꾸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전에는 평범한 연애를 했던 사람인데 연애란 이런 거지. 마음 찡하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상적이고 정말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막 싸움을 일으키고 불안해하고 또 연락이 안 오면 오히려 자기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당했던 것들을 그대로 재경험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얼마나 그 친구는 처참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미국 가기 전에 그 잠깐 동안 정말 놀잇감이 된 것 같은 느낌. 찰나에 그냥 어떤 즐거움, 엔조이의 대상으로 치부되면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사람을 증오하고 막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런 사람을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 친구의 모습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나르시스틱한 연애를 하는 사람은 절대 정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단순히 그냥 유튜브에서 소비되는 그냥 그런 정보만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여러분들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안겨주는 충격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상담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르시스트들을 만나고 있다면 일단은 내가 왜 이런 사람한테 빠졌을까를 생각해보고 그랬던 자신을 좀 이해해주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감 잘하고 좀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더 나르시스트한테 매력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상호 보완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이나
그가 가진 어떤 외면적인 그런 거에 내가 끌렸다는 거,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자아를 그때는 보지 못했다는 거를 좀 인정해주고, 일단 먼저 스스로를 좀 격려, 위로해줄 필요가 먼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끌렸다는 거 인정,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내가 실체를 보지 못했다는 것도 좀 인정하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은 스스로를 탓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빠지는 건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탓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가 잘못했다고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을 비하하고 의심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순간 아까 얘기했던 후버링이나 이런 거에 당할 확률도 더 높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자. 세 번째로는 이 관계, 지금의 이 관계를 엔딩, 종결할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의 시작은 아마도 이제 그 나르시스트들의 어떤 교묘한 이런 놀림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종결만큼은 이 엔딩, 이별 혹은 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만큼은 본인의 힘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좀 시야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상처받았던 자아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별의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그 사람이 혹시 이런 생각하진 않을까? 라는 것들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만족, 자기가 대단해지는 그것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취약해지고 낮아진 자존감, 이랬던 자아를 다시 재건축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재건축 과정을 통해서 더 튼튼한 자아를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랑 물리적, 심리적, 경계, 바운더리를 잘 설정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 거가 뭐고 그 사람 거가 뭔지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역, 공간 다 구별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그쵸.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구분하고 그 차이를 알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네요. 네. 아마 이 나르시스트들이랑 관계를 좀 오래 유지하셨던 분들은 이게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원했던 건가? 이게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텀을 두고 좀 안 만나는 시간도 가지고 물리적으로도 멀어진 상태에서 내가 진짜 이걸 원했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나?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이거는 사실 뭐 이런 영상도 도움이 되고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으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랑 헤어졌으니까 나는 회복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사심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도 이 데미지가 계속 누적이 돼요. 그렇죠. 나라는 사람을 다시 처음부터 쌓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히려 이거를 자신의 자아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은 후에 후버링이나 이런 거에 당해서 더 힘들어지는 것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4가지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회복도 가능하다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도 항상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